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기유망주 올 한 해 50% 이상은 뜰 만한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인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깨끗해야 먹힌다라고 네, 키워드를 잡아주셨고요. 네, 그래도 난 친다. 네. 골프 채를 그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네요. 네. 자, ADAS 관련해서 특허 가장 많은 기업. 저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만돈 것 같은. 네. 자,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만도. 네, 맞네요. 자, 명문제약, 그리고 풀무원. 자, 워낙 지금 이번에 준비한 종목들은 얼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50% 오를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왜 준비했는지부터 얘기 들어보고요. 잠시 후 상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자, 그래도 난 친다. 네. 명문제약. 네. 무슨 상관이? 전두환 대통령. 네. 재산 환수해야 되는 전두환 대통령이 돈이 20 얼마밖에 없는데 그래도 골프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걸렸으면 사실 우리가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네. 실수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골프를 친다. 그렇다면 역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 명문제약이 관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치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한 3번을 꼬우다 보니까 듣고도 하고 이제 이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ADS 관련된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 사실 뭐 대단히 훌륭한 기업인데 자, 그래도 한 50%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올해가 이제 ADAS 관련해서 이슈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해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주가도 슈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코멘트 자체를 그냥 ADAS 관련돼서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분 그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올해가 이제 ADAS 관련돼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모양 자체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거기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종목이 현대모비스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현대자동차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ADAS 관련된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이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압니다만 만도라고 조금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만도를 오늘 이 관련돼서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만두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자동차 부품사들은 일반적으로 좀 할인 거래를 받죠. 아무튼 전 세계로 놓고 봐서 좀 성장하기는 힘든 산업 아니냐 해서 좀 할인 거래를 받긴 합니다만은 또 이 만도는 ADS 관련된 워낙 이 특허나 또 관련 기술을 또 갖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나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마구마구 이제 깔릴 거니까.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안 팔리지만 카메라 모듈은 성장 산업인 것처럼 일단 자동차 쪽에서도 이러한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차별적인 성장을 할 거다 해서 한때 주가가 6만 원 위에서 거래됐던 기업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32,950원입니다. 뭐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데 50%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있다가 좀 더 상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해야 먹힌다. 풀무원. 뭐 깨끗한 걸 만드는 모양이죠. 그렇죠. 풀무원은 원체 그 기업이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그 마트에 가면은 풀무원 두부 뭐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 보이던데 손이 먼저 이렇게 딱 가던데. 네. 깨끗해야 먹히죠.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를 뽑아놓은 거고요. 실상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있잖아요. 음식료 업종이 그렇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질 못했는데요. 4분기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컨센서스도 예상치에 부합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풀무원 역시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간편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판로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개발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1인식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쪽은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그동안 쉬었었던 부분에서 50% 이상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면 풀무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한 140억대 정도 순이익을 낸 것 같다 하고 지금 추정치가 뜨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240억, 내년에는 300억 좀 넘기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실적으로 한 50% 뜰 수 있는 내용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문제약, 네. 자 50% 이런 이유 때문에 뜰 것 같다. 한번 좀 정해 주시죠. 일단 정부에서 그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쪽에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쪽에 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 하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 치매 쪽이거든요. 치매 국가 치료제 아시죠? 자, 치매 하면 또 떠오르는 기업이 명문제약이죠. 그래서 이쪽에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 부분은 당장 연초부터 이렇게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어요. 작년 연말 때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연초에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게 돼요. 뭐 알츠하이머, 또 뭐 파킨슨병, 또 뭐 이렇게 루이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게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건망증이 있고 또 행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걸 조절하는 물질이 바로 이 도네페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네페질을 이렇게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치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명문제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또 지금 바닥권이고 순환매가 또 바이오 쪽으로 돌 수가 있어요. 기존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관련주들만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또 다음 먹거리 이쪽으로 시장의 눈이 좀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뭐 바이오 쪽에서 뭔가 테마나 이런 자리가 딱 뜬다 그러면 이 명문제약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얼추 뭐 주가 차트를 보니까 뭐 크게 빠질 만한 주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11월, 12월 이 장 좋은데 저 바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힘은 되게 없어 보이는데. 1월 달에 움직이려고. 지금 1월 달 다 끝나가는데. 이제 13일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1월 남은 기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 오늘 보니까 상하프론테크도 그렇고 네, 만도도 그렇고 좀 안정적인 종목을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만도도 뭐 이 가격에서 빠질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단 몇 프로 오르느냐. 지금 업계에서는 보니까 지금 목표가 지금 제가 슬쩍 보니까 한 4만 5만 원 사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32,950원이니까 뭐 먹긴 먹을 것 같은데 과연 50%까지 나올까가 관건입니다.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온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원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상하프론테크도 역시 그랬습니다만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전부 다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중고차를 사면은 이제 휘발유 차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휘발유 차로 중고차를 바꿀까요? 아니면 전기차로 신차를 사야 될까요? 전부 다 전기차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전기차로 왠지 나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휘발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규 수요 자체가 장난 아니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 하면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를 팔던 부분은 이제 안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팔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휘발유 자동차 안 팔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ADAS가 휘발유 차에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좀 힘듭니다. 전기차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만도가 미국의 전기 트럭 업체한테 이제 카메라를 이제 납품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테슬라 쪽으로 일단 납품이 일단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트럭이 이제 전기로 바뀌기 때문에 ADAS 부분이 이제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얘기 자체는 ADAS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원년이 일단 올해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사 목표 주가도 분기별로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 실적이 대부분 그냥 만도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
중국에서의 부진 때문에 이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간 실적 보면은 작년 실적이 재작년 실적보다 좋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을 못 뛰어넘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러한 실적 증가세 자체는 올해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쪽에서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 이제 만도가 공장을 6개를 가지고 있는데 1개가 이제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고정비 자체도 일단 좀 감소를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장하고는 크게 뭐 관계가 없죠. 이게 뭐 사이드 미러도 없는 데가 인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지금 인도 시장도 이 자동차 전장의 초기 국면인데 여기에 지금 만도가 제대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자동차 전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들도 일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좀 높이는 그러한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도를 장기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딱 지금 가격 약 한 33,000원만 살짝 깨면은 지나보면 올라오고 하는 게 지금 지난 8월 달부터 네, 잡히고 있네요. 8월 달에 33,000원 한번 뚫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좀 박스권이긴 하지만 33,000원만 깨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지금 만도가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472억인데요.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청산 가치가 1조 5,472억. 딱 지금 가격. PBR 1배 딱 위치고요. 지난해 보니까 한 1,400억 정도 번 것 같은데 올해 내년은 한 1,800억, 2,000억 정도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 좀 할증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못 가도만 20-30%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뭐 테슬라 납품 들어가고 해서 약간 성장 기대감들 좀 붙으면 좀 더 할증 거래되는 모습들 50% 타겟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도 얘기 들어봤고요. 자, 풀무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수 관련주를 워낙 안 좋아해서 돈을 못 벌어요. 이익이 늘어야 주가 올라가는데 좀 이익이 늘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역시 뭐 사실상 그 내수 경기에 대한 이 부분이 뭐 사실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시키고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좀 넓혀가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고요. 풀무원이. 그리고 풀무원이 의외로요. 종속기업이 한 31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요. 풀무원 생활건강이에요. 풀무원 녹즙 있는데요. 저 풀무원 녹즙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 회사 다닐 때 풀무원 녹즙 먹었거든요. 진짜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건강기능식 관련된 부분이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방문 판매업 있죠. 이쪽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과 방문 판매업 그리고 스킨케어 이쪽에 관련돼 있는 이 비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식품 사업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을 확장시키면서 수익을 늘리겠다라는 이 포션을 지금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풀무원이 여기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도 지금 많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부합되기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 1월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기관이요 2조 3천억이나 팔았거든요. 근데요, 풀무원은 또 기관이 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 그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기포트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풀무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풀무원 연간 매출 캐파가 한 2조 원이 넘는 기업이죠. 아쉬운 거는 연간 순이익이 지금 최근 한 10년간 뭐 200억, 300억을 왔다 갔다 하는 크게 이렇게 이익이 늘지 않다 보니까 주가도 좀 지루한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난해 140억 정도 번 걸로 추정되고요. 올해 내년 해서 만 250억, 300억 사이즈는 들어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 최근에 바짝 오르긴 올랐는데 이걸 이제 그럼 한 300억 치고 300억 버는 거 대비 15배 주는 게 적당하냐.
20배 주는 게 적당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15배면 4,500억이고요. 20배면 6천억인데 지금 딱 4,300억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밸류를 주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느냐, 여기서 박스권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